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에 앞서서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2023학년도 전형은 아주 조금 전년 대비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되었고 1단계 선발 배수를 약 1배수 가까이 조금 높여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나보고 선발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은 기존의 서류 평가 40%와 교과 60%를 반영하던 것을 교과 70% 그리고 서류 30%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이 아주 조금 뽑는 인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국대학교는 정시 모집을 40% 이상 해야 하는 대학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수시 59.9%, 정시 40.1%로 선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강점을 정확히 찾아서 그 강점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전형으로 선택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동국대학교 2023학년도에 신설된 학과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좀 가질 법한 학과로는 기존의 컴퓨터공학 전공, 멀티미디어 공학과, AI 융합학부가 합쳐진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입니다. 총 213명의 입학 정원을 둔 거대한 학과로서 인공지능 그리고 소프트웨어, IT 계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최초로 음악 관련된 학과, 한국음악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총 1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어떤 종목으로 선발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시 모집은 기본적으로 9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말이나 돼야지 끝나는 장장 4개월에 걸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실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일일 것 같은데요. 면접일은 12월 9일, 10일, 11일 이렇게 금, 토, 일 진행을 하게 되고 전형별 그리고 학과별로 면접 일시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마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로 12월 16일 전까지는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형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과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전형 요소를 갖고 선발하는 전형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가장 대표적인 전형인 두드림 전형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포함해서 불교 추천 인재, 보름기회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종합 100%로 선발을 합니다. 이때 서류 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1단계 선발 배수는 전형별로 상이하지만 두드림 전형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배수를 기본으로 하되 모집 인원이 많은 학과에 대해서 일부 학과에 대해서 3.5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만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드림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고 해당 전형은 일괄 전형으로 서류 종합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전형이 바로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입니다. 해당 전형은 전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계열별로 최대 4명씩 총 8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전형 방법은 일괄 전형으로서
학생부 교과 70%가 정량적으로 반영이 되고 여기에 서류평가 30%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 지역균 등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생부 교과 70%의 반영 방법은 등급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계열별로 반영하는 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과학, 한국사에서 총 상위 10과목만을 반영을 해서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반영을 할 때는 학년별 반영 비율과 이수 단위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보시다시피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즉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교과에서의 변별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류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두드림 전형부터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까지 저희는 서류평가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평가할 때는 정량적인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며 정성적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올해 서류평가 항목은 총 3가지 영역에 6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3가지 영역은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는 기초학업 역량과 학습의 주도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 후에 최소한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을 보는 항목으로서 기초학업 역량을 설정을 하고 있고, 학습에 대한 태도를 보기 위해서 학습의 주도성이라는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과인 전공에 대해서 얼만큼의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보는 전공 수학 역량, 지원한 학과에 대한 관심도 및 관련한 노력을 살펴보는 전공 관심도 및 진로 탐색 노력에 대한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및 사회성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해왔던 주도적인 역할 이행을 보기 위한 역할의 주도성, 그리고 공동체 의식 속에서 얼마큼 소통을 해왔는지에 대한 협업 소통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부 위주 전형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두드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전형 모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두 전형만을 집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면접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이,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차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점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해온 학생으로서 면접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하면 두드림 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오면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높게 가진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전형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동국대학교는 입시 결과를 매우 정확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공개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서처럼 두드림 전형의 학과별, 평균, 그리고 편차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구간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리고 최고 등급, 최저 등급 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도표 외에도 저희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수치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으니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해당 결과를 꼭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는 1학년, 2학년 학생이라고 하면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우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도 않고요.
지금부터 듣는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재를 위해서라도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될 입시에 앞서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 즉 과정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는 문항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역지사지하는 입장으로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소재를 탐색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되며, 세 번째 단계로는 이 소재에 대한 내용을 갖고 내가 그 시점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성장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를 갖고 작성을 하셨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까지 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항 분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학업 역량과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는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1번을 작성을 하실 때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 창체 활동만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교과 시간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동국대학교 인성 및 사회성을 보는 문항으로는 역할의 주도성, 그리고 협업 소통 능력 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항은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으로서 여러분이 해당 학과에 왜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작성해 주시는 내용으로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해당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 선택을 해왔는지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을 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선생님이 작성해 주신 텍스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에서 혹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이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작성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성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사실에만 근거하지 말고 만약에 동아리 활동으로서 과학 실험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실험 주제를 찾아서 했으며 누구와 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았고 어떤 어려움 등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소재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작성하시고 작성 후에는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이 되면 안 되는 내용이 작성이 된 건 아닌지, 예를 들면은 공인어학 성적을 기재를 했다든가 혹은 모의평가 성적을 기재했다든가 등은 0점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혹은 부모 또는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작성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10분 내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접의 형태는 개별 면접으로서 평가위원은 보통 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 취지 적합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사회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면접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서류와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복을 착용한다든지 혹은 개인의 인적 사항을 노출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이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두드림 전형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모집을 하였고 1단계에서 약 2.5배수를 선발함으로써 면접 대상 인원이 53명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1단계에서 29등을 받았었는데요. 만약에 29등이라고 하면은 합격권은 아니었습니다. 25명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등수가 7등이 되면서 최초 합격을 했었던 학생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면접을 꼴찌로 올라왔었습니다. 63등으로 올라왔는데 면접을 잘 봐서 최종적으로는 28등의 랭크가 되면서 최초 합격은 아니지만 충원 합격으로 합격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약 17%의 학생이 합불이 변화가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봐서는 약 40%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면접을 통해서 합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형 요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럼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동국대학교 면접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갖고 그것을 기반으로 질문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또 준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준비한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을 구성을 해보는 이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간은 10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2갈식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한 질문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 2학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접 스킬을 보기보다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학년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면접 상황에 놓여보고 그에 따른 긴장감이 있는 상태로 면접을 해보는 연습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출 서류 기반의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공개되어 있는 학과별 전년도 기출문제를 확인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스킬에 대해서 면접 상황이 놓이는 연습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입학사정관과 직접 만나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상 대학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친구들 간 혹은 선생님과 혹은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면접 상황을 연출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의 기능이 너무 좋아지면서 본인의 답변을 해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피드백해보는 방법 등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형 방법뿐만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9월 수시 모집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들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